해결하기 어렵거나 대응하기 곤란한 문제적 섹터들을 모아서 명쾌한 솔루션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문제적 섹터 해결사 올포디어스 김란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번째 주제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과 EU가 스테이블 코인 제도화에 박차를 가합니다. 빅테크와 게임업도 사업 진출 공식화에 나섰죠. 한국은 뒤처졌다지만 이 디지털 자산혁신법의 발의가 임박한 상황, 또 피겨 테크놀로지의 나스닥 상장 일정도 있는데 관련주 적극적으로 투자해도 될까요? 네, 미국이나 EU, 그리고 일본까지도 다 법적으로 이제 절차를 좀 빠르게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스테이블 코인 제도화에 박차를 가하는데 한국은 아직까지 리스크 관리에 집중해서 좀 뒤처져 있다라고 합니다. 국내 현황 좀 짚어주시죠. 국내 같은 경우에도 그래도 좀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소 뒤늦게 시작을 하긴 했지만요. 지금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 이제 계류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10월 되면 국회에서 법안 통과를 가지고 상정을 해보겠다라는 얘기가 이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좀 윤곽이 드러나는 시점이 10월께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그에 앞서서 이제 기업들이 먼저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글로벌 그 스테이블 코인의 최강자라고 할 수 있는 테더의 수장들이 임원진들이 이제 한국을 방문해서 주요 기업들과 이제 회의를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모델 그리고 협업 모델을 찾기 위한 그런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해석이 되고 있는데 우선 이 스테이블 코인에 있어서 전통적인 금융 지주사들, 은행들이 약간 좀 뒤늦게 출발한 감이 있는데도요. 지금 현재 돌아가고 있는 상황들을 보면 가장 빠르게 지금 치고 가고 있어요. 지금 하나은행이라든지 신한은행이라든지 또 뒤에 가서는 이제 우리은행, 농협 이런 그 금융사들이 이 테더나 서클의 수장들과 만나면서 빠르게 지금 바뀌고 있는 이 금융 생태계에 좀 대비를 하는 그런 움직임들은 가시적으로 좀 보이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생각보다 또 빠르게 뭔가 나서고 있는 상황이네요. 그러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금융업 쪽에서도 좀 뭔가 발빠른 대처를 하는 것 같아서요. 투자 종목을 우리가 이제 골라볼 때 그 초점을 금융권 쪽에 맞춰야 될지 아니면 전자결제 쪽을 봐야 될지 혹은 대기업 쪽에서도 이제 연관한 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이와 관련된 쪽을 봐야 될지 고민됩니다. 옥석 가리게 한다면요? 지금 먼저 전망을 해서 예상을 해서 지금 바로 투자를 하기보다는요. 저는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10월에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어느 정도 나오고 나서 그때 맞춰서 시장에서 올라가고 있는 종목을 차라리 가서 대응을 좀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 스테이블 코인이 전통적인 은행사들이 치고 갈지 아니면 이 가상화폐를 중개를 하면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그 강점으로 가지고 있는 가상화폐 관련 기업들 이들이 또 치고 갈지 아니면 전혀 예상과 다르게 삼성전자 같은 기업이 치고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글로벌 시장에서 스마트폰 출시할 때마다 삼성페이 어플을 거기에다가 이제 다운로드 시켜서 출시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유통망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 테스트 베드를 어디로 가져가고 있냐면 미국의 그 서클하고 같이 이제 협업을 하면서 코인베이스 플랫폼 안에 삼성페이를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지금 미국하고 캐나다 쪽에서는 거래를 하고 있어요. 삼성페이가. 그래서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IT 제조사가 여기에서 그 제조를 하는 데 있어서 강점을 가졌던 이런 기업들이 치고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정부의 규제가 과연 빅테크 기업들에게도 생태계 시장을 열어줄지 아니면 그들은 막고 은행 쪽으로 편을 서줄지 이런 부분들은 결국에 이 가이드라인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10월에 우리가 법제화되는 그런 부분들을 보고 그때 가서 좀 움직여보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10월에 정부의 이제 가이드라인을 보면서 그때 튀는 쪽을 먼저 노려보자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진입의 시점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러한 뉴스들을 기반으로 해서 뭔가 가상화폐 관련주들이 움직이고 있는 것 같거든요.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가 기존의 이제 가상화폐 관련주랑 어떻게 보면 겹치는 종목들도 많은데 이와 연계해서의 추세 흐름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좀 긍정적이다, 이거 계속 간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뭔가 좀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하다 보니까요. 실질적인 사업으로의 어떤 성과를 가져오기 전에 이제 기대감만으로도 움직이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 최근에 증시에서 좀 조정을 많이 받았던 섹터이기도 하기 때문에 어떤 기대감들이 모아졌을 때 기술적인 반등을 좀 보이는 그런 구간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우리기술 투자를 한번 볼까요? 우리기술 투자 같은 경우에도 조정을 좀 많이 받았었다가요. 최근에 좀 하방 경직성을 보이면서 방향성을 좀 모색을 할 만한 그런 구간에 놓여져 있습니다. 은행권 같은 경우에 다른 이슈까지 붙으면서 지금 치고 올라가고 있고, 우리기술 투자 같은 경우에는 하방 경직성은 보이지만 아직까지 좀 본격적으로 상승 전환을 하기에는 좀 이른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결국에는 지금과 같은 증시의 좋은 움직임과 함께 아마 직전 고점을 좀 트라이할 수 있는 그런 상방으로의 방향 전환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 오늘 시장에서도 5%가량 움직이고 있고요. 기대감에 따라서 기술적인 반등 나오고 있는 구간이다라는 부분도 짚어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어떤 종목을 골라봐야 될지 종목에 대한 이야기 잠시 후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저희가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볼게요. 미용기기 살펴보겠습니다. K의료관광 100만 시대, 캐대언 열풍의 한의원도 관광 코스가 되면서 향후 의료관광은 더 증가할 전망입니다. 또 중국의 단체 관광객 방한으로 에스테틱 업계 특수도 기대됩니다. 주요 기업들의 실적도 좋다 보니까요. 미용기기주의 조정은 매수 기회일까요? 이번 주에 월화수 문제적 섹터에서 다 미용기기 얘기를 했던 것 같거든요. 하지만 그만큼 너무나 좋고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좀 다릅니다. 그동안 너무 많이 올라서인지 차익 실현 물량도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전히 모멘텀이 긍정적이니만큼 조정이 나왔을 때는 사야 될까요? 중기적인 전망은 저는 밝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시장을 가만 보면 미용기기, 화장품, 그리고 증시를 최근까지 견인했던 뭐 조선, 원전 이런 주요 섹터들이 많이 올랐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많이 안 오른 쪽, 그러니까 조정을 많이 받았던 쪽에서 주가가 움직이면서 지수가 만약에 여기서 3,300선 이상을 훨씬 더 뛰어넘으려면 결국에 안 올랐던 섹터에서 올라가 줘야 되기 때문에 그동안 올랐던 쪽은 약간은 좀 답답한 행보를 보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추가적인 모멘텀이 나와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좋은 얘기가 나와도요. 원래 이 주가를 유지하려면 이 정도의 실적 그리고 이 정도의 기대감이 있어야 된다라는 게 지금 약간 여론이 퍼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조심을 하실 필요성이 있겠고요. 한 가지 최근에 미용기기 관련주들 약간 그 조정을 주게 했었던 그런 이슈가 부가세 환급 이슈가 있었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저는 개의치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이 미용기기 의료 시술에 대한 부분은 신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시술의 난이도라든지 그런 난이도 있는 시술을 잘 할 수 있는 기업 그리고 병원 그들이 내놓은 재료 이런 쪽에 글로벌 시장에서의 신뢰를 받고 있는 기업들은 부가세 부분이 약간 좀 더 많이 지불을 해야 된다 하더라도 충분히 시장을 계속해서 좀 리드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좀 차지하고서라도 지금은 다른 그 섹터 쪽에서의 상승이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다소 수급적인 논리에 있어서 약간 눌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조심하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악재가 나와서도 아니고요. 부가세 그 환급이 올해 말에 종료된다. 이것도 크게 개의치 않아도 된다 얘기 주셨어요. 그래서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미용기기 쪽은 좋다라는 부분인데 종목을 잘 골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난이도가 있는 뭐 시술 같은 거 잘하는 기업들 혹은 뭔가 그러한 기기들 잘 만드는 쪽 보자 하셨는데 클래시스 APR, 파마리서치 대표적인 주자들인데 이 중에서 투자 매력도 따지면 어디가 제일 최고일까요? APR 같은 경우에는 아주 하방 경직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뭔가 좀 신규 진입을 하기 위해서 종목을 보자면 최근에 많이 올랐었던 종목들이 한스바이오메드가 있고요. 또 LNC바이오가 있어요. 근데 이들 기업들이 리쥬란의 대척점에 있는 경쟁자라고 할 수 있는 그 리투오라는 그 재료를 가지고 지금 올라왔거든요. 리투오 같은 경우에는 시술을 받을 때 통증이 없기 때문에 저조차도 리쥬란 시술이 굉장히 좋다라고는 알려져 있는데 무서워서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마 향후에 이런 부분들이 더 대중화된다면 아마 이쪽도 조금 더 치고 가는 가능성이 좀 있겠다. 그래서 우리가 좀 안 올라온 쪽에서 좀 종목은 찾아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좋습니다. 오히려 지금 리티오 쪽이 너무나 또 열풍, 뭔가 신흥 강자 느낌이 나다 보니까 한스 바이오메드 그리고 LNC 바이오 이쪽에 대한 아이디어를 좀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이야기 나누는 사이에 오늘 계속 주시하고 있었던 코스피 지수의 사상 최고치 기록이죠.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고점을 계속해서 높여가는 상황이었는데요. 지금 딱 정확하게 장중에 역대 최고치를 경신을 했죠. 2021년 6월 이후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3,316.64포인트를 찍고 현재도 1.72% 상승권에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계속해서 또 시장에 대한 이야기는 2부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미용기기와 관련된 이야기까지 좀 나눠봤는데요. 자, 그러면 오늘 두 가지 섹터를 모두 살펴봤으니까 이 중에서 가장 좋은 종목 하나 탑픽 좀 뽑아주시죠. 하나투자증권 골라봤습니다. 예. 오늘 뭐 증시 분위기도 너무 좋고요. 브로커리지 사업을 또 하고 있기도 하고 제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지금 하나투자증권이 두나무 지분을 좀 보유하고 있거든요. 5.9%가량 그리고 토스 지분을 8.5%가량 보유하고 있는데 지금 두나무, 하나은행 그리고 테더의 수장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뭔가 좀 비즈니스 모델이 좀 가시화되는 협업의 모델이 가시화되는 그런 그림이 나온다면 아마 주가가 올라가는 데 있어서 충분한 모멘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상반기 기준 전 사업 부분 흑자 기조로 이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배당을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분위기 어떻습니까? 배당 압력이 계속 가해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연말 배당에 대해서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현재가 부근에서 좀 진입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6,000원 선 부근에서 진입해 보면서 손절가는 직전에 올라오기 직전 5,600원 그리고 목표가는 약간 고점 매물대 있는 가격대가 7,000원입니다. 그래서 7,000원 부근까지 1차 트라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탑픽 체크해봤고요. 저희 JYP 엔터를 2번이나 강조해 주셨는데요. 어제 또 좋은 뉴스 하나 나왔잖아요. 이거 계속해서 갈 수 있는 모멘텀일까요? 계속 간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주가가 많이 올라 있었다면 어제 그와 같은 뉴스가 나온다 하더라도 오히려 차익 실현 계기가 될 텐데요. 주가가 많이 안 올라왔었기 때문에 조금 더 탄력받으면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저평가되어 있었던 만큼 더 갈 수 있는 재료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올포디어스 김란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저희 성공 마감 전략 1부에서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성공 마감 전략 2부에서 또 코스피 역대 최고치를 찍은 만큼 그에 맞는 전략들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